얼굴도 괜찮았고, 대화도 잘 통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그 순간, 뭔가 확 식어버리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설렘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이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그 순간 말이에요. 저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혹은 아주 사소한 대화 중에, 갑자기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그 설렘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 좋았는데 딱 한 장면, 딱 한마디로 모든 게 달라져 버리는 이 현상. 오늘은 바로 이 정뚝떨 모먼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첫째, 왜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버리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 탑5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공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런 순간들이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 왜 중요한 신호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정뚝떨, 즉 설렘이 사라지는 건 결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애 초반에는 더욱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씬 슬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블링크에도 나오는 개념인데요. 우리 뇌는 아주 짧은 순간, 심지어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정, 말투, 몸짓, 태도 같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건 우리 뇌가 상대방의 본 모습을 감지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인성, 진짜 가치관, 진짜 태도가 슬쩍 드러나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의 직관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직관은 대부분 맞다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은 상대방을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존에 직결됐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했죠. 그 본능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가장 많이 정뚝떨을 느낄까요? 지금부터 그 순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위 대화가 항상 나로 돌아오는 사람. 첫 데이트였어요. 상대방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하면서 지내? 그래서 제가 열심히 대답했죠.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도 그거 해봤는데 말이야? 라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화가 항상 상대방으로 돌아가는 사람.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할 타이밍만 기다리는 사람. 공감하는 척 하다가도 결국 나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심이 너무 고픈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대화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 전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내 감정, 내 힘든 순간, 내 필요를 제대로 봐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의문이 드는 순간 정뚝떨이 시작됩니다. 사회 기본 예의가 무너지는 순간,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주문을 잘못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지면서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 받아요? 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직원 앞에서요. 그 순간 확 식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상대한테는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타인,
특히 서비스직 종사자나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가면이 벗겨지거든요. 심리학자 폴 블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사람의 진짜 성품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고요. 점원에게 무례한 사람, 사소한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자기 관리 능력과 타인에 대한 존중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정확히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은 나한테 친절하지만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내가 실수할 때도 이럴까? 그 답이 아니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정독떨이 옵니다. 삼위 허세와 자기과시가 멈추지 않을 때, 나 원래 이런 거 잘하거든. 내 친구 중에 되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는 나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아. 자신감과 허세의 차이 아시나요? 자신감은 조용합니다.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로 드러나죠. 반면 허세는 시끄러워요. 계속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은근슬쩍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올려놓으려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과잉보상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외부로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은 이걸 정확히 느낀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매력적으로 보이던 말투가 방어적으로 들리고 자신 있어 보이던 태도가 강박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계속 비교당하고 평가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설렘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는데 허세는 긴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정독떨이 오는 겁니다. 2위, 위생청결 관리의 붕괴.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솔직하게 해볼게요. 손톱 사이에 때가 끼어 있거나 입냄새가 심하거나 식사 매너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옷에서 묵은 냄새가 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화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위생과 청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환경은 질병을 의미했고 질병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죠. 그래서 우리 뇌는 청결과 위생에 본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위생이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 관리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손톱을 깎는 것, 이를 닦는 것, 옷을 깨끗이 입는 것. 이런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 자신을 얼마나 챙기는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생 관리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챙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이 명확해지는 순간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일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태도. 자, 이제 1위입니다. 가장 강력한 정독떨 모먼트. 카페 직원한테는 반말하고 무례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180도 달라지는 사람. 후배나 나이 어린 사람 앞에서는 권위적이고 공격적이다가 선배나 상사 앞에서는 지나치게 비굴해진 사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 이런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왜일까요? 이건 단순히 예의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인성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이런 태도는 사람을 도구로 본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은 대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 기준은 오로지 권력과 이득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이들은 위계질서를 극도로 중시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공격적이지만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 역시 그 위계 속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잘해주지만 만약 내가 실수하거나 약해지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할까요? 바로 그 불안이 느껴지는 순간 설렘은 사라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건 더 이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독떨이 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요. 여기까지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 탑5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신가요? 나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독떨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편도체는 의식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끼는 순간 그건 이미 여러분의 뇌가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내린 결론일 가능성이 높아요. 표정, 말투, 몸짓, 태도, 상황 등 수백 가지의 미세한 신호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혹은 이 사람과는 미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직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케빈 드베커라는 보안 전문가이자 심리학자는 그의 저서 The Gift of Fear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직관은 경험과 관찰이 만들어낸 가장 빠른 형태의 지식이다. 우리는 종종 머리로는 그래도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슴이 맞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나쁜 날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죠. 하지만 정독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패턴을 포착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태도, 일관된 가치관, 지속적인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독떨이 왔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정독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억지로 설렘을 되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다른 건 괜찮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라고 자신을 설득하지 마세요.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식었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둘째,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단순히 기분이 이상해로 끝내지 말고 정확히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이나 말이 왜 불편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셋째, 용기 있게 선택하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정직함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건 결국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독떨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독떨 모먼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순간에 마음이 식는지, 어떤 순간들이 가장 강력한 정이 떨어지는 순간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런 감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요. 마지막으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를 만든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정독떨은 그 사람의 습관을 포착하는 순간입니다.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설렘이 사라지는 건 갑자기가 아니라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알아채는 여러분의 직관은 결코 틀리지 않았어요. 정독떨은 잔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는 본능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